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와 용기, 그리고 전우회가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두운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낡은 술집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한 젊은 하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감히 내 술에 물을 타 술에 만취한 박대령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구둣발로 하사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걷어차기 시작했고, 옆에 서 있던 최중령은 말리기는커녕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그 잔혹한 폭행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고통에 찬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몸을 웅크린 하사의 입술에서 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제가 실수로 그만.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변명을 시도했지만 박대령은 시끄러워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거칠게 집어들어 금방이라도 하사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적으로 높이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 술집 구석의 낡은 테이블에서 홀로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빛바랜 낡은 야상 점퍼를 걸치고 더부룩한 머리를 한 그는 겉보기에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라한 백수 같았지만 그의 깊고 어두운 눈빛만큼은 맹수처럼 매섭게 빛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진우. 바로 내일 이 부대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취임할 특수부대 출신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강진우는 소란스러운 폭행 현장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옮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소주병을 든 박대령의 거친 손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쯤 하시지요.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부하에게 이러는 건 군인의 품격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들렸으나 그 안에는 결코 거역할 수 없는 강렬한 압도감이 깊게 깔려 있어 주변의 공기마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갑작스러운 개입에 놀란 박대령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찌푸리며 강진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다. 넌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새끼가 감히 장교들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박대령은 강진우의 초라한 야상 점퍼를 손가락으로 조롱하듯 툭툭 치며 코웃음을 쳤고, 옆에 있던 최중령 역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강진우를 향해 멸시의 시선을 거침없이 던지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진 하사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불쌍해 보이는 아저씨가 자신 때문에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저씨, 제발 그냥 가세요. 이분들은 부대의 고위 장교들이라 잘못 엮이면 아저씨까지 크게 다치십니다. 하사의 피 섞인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강진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두 장교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유지하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어 보일 뿐이었다. 강진우의 태도가 마치 자신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권위의식에 찌든 박대령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며 끔찍한 분노로 바뀌었다. 내 놈이 안 그래도 오늘 기분이 더러운데 아주 제대로 불을 지르는구나. 내일 부대에 낙하산 준장 새끼가 온다고 해서 홧김에 마신 술인데 네가 내 샌드백이 되어줘야겠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야비한 폭력을 행사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동자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최중령 역시 그 말에 동조하며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태도로 강진우를 향해 역겨운 모욕의 말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형님, 저런 쓰레기는 그냥 밟아버리시죠. 생긴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내일 오는 그 낙하산 샌님 준장 새끼랑 아주 똑같이 생겨먹었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조롱과 멸시가 좁은 술집 안을 가득 채웠지만
강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태연하고 평온했다. 그는 속으로 이들의 타락한 현실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자신을 낙하산이라고 조롱하는 부하들의 썩어빠진 군기를 직접 목격한 강진우는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민간인이 보는 앞에서 부하를 구타하고 상관을 모욕하다니. 당신들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의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은 취기에 젖은 두 장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으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술집 주인은 겁에 질려 카운터 아래로 숨어버렸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박대령은 짐승처럼 끔찍한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서진 의자 다리를 주워들어 강진우의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둘렀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오늘 여기서 네 제사를 지내주마.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아찔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707 특임대 출신의 인간 병기 강진우에게 그런 단순한 공격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일 뿐이었다. 그는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할 타이밍을 계산했다. 그러나 강진우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 폭력적인 공격을 유연하게 회피하려던 찰나.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하사가 자신의 몸을 날려 강진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저씨, 위험해요. 피하십시오. 둔탁하고 끔찍한 타격음과 함께 나무 막대기가 하사의 어깨를 강타했고 하사는 비통한 비명을 지르며 다시 한번 차가운 바닥으로 비참하게 고꾸라져 고통에 몸부림쳤다. 선혈이 그의 찢어진 전투복 위로 낭자하게 흘러내렸다. 자신을 대신해 처참하게 쓰러져 신음하는 무고하고 연약한 부하의 모습을 지켜본 강진우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마침내 차갑고 무서운 분노의 불길이 조용히 점화되었다. 내일 있을 엄숙한 취임식을 위해 오늘만큼은 어떻게든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롭게 넘어가려 했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하고 불의한 만행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선을 확실하게 넘어버렸다. 맹수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는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내 놈이 자초한 일이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강진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낮고 서늘한 한마디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박대령의 고막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공간의 공기 흐름마저 바뀌는 듯했다. 무방비 상태로 보이는 야상 점퍼의 남자가 갑작스레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에 술집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정지하며 기괴하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맴돌았다. 최중령조차 알 수 없는 공포에 뒷걸음질 쳤다. 박대령이 다시 한번 욕설을 내뱉으며 의자 다리를 치켜들려는 찰나. 강진우의 몸이 마치 빗줄기처럼 번쩍이며 앞으로 쏘아져 나갔다. 눈으로 쓰기조차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교한 707 특임대의 실전 근접 격투술이 발동되었고 그는 순식간에 박대령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상대의 팔 관절을 완벽하게 제압하며 잔혹하게 뒤로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기술을 구사했다. 경악스러운 타격음이 정막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으아아악 뼈가 부러질 듯한 극심하고 끔찍한 고통의 박대령은 들고 있던 무기를 허무하게 바닥에 떨어뜨리며 짐승처럼 절규했고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처참하게 엎드려 발버둥을 쳤다. 단 3초, 아니 2초도 채 걸리지 않은 찰나의 순간에 건장한 현역 대령이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에게 어린아이처럼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는 비현실적인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최중령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진우는 여전히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바닥에서 뒹굴며 신음하는 박대령과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 최중령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희들의 그 쓰레기 같은 오만함과 썩은 군기는 내가 내일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마.
이 하사에게 한 짓은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저승사자의 선고와도 같았다. 그들은 감히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말을 마친 강진우는 피를 흘리며 웅크려 있는 하사에게 다가가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조금만 참게나. 군병원으로 바로 데려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일 부대에서 보자꾸나. 하사는 눈앞에 이 놀라운 아저씨가 대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이 번져나갔다. 술집의 차가운 문을 열고 두 사람이 어두운 밤거리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박대령과 최중령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박대령은 팔을 부여잡고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저 미친 새끼 당장 잡아와. 내일 부대 병력 다 풀어서라도 무조건 잡아 죽여버리겠어. 라고 미친 듯이 발악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몰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참히 짓밟으려 했던 그 보잘것없는 야상 점퍼의 사내가 바로 내일 부대에 부임할 새로운 사령관. 전설적인 707특임대의 최연소 준장 강진우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기어들어간 이 썩어 빠진 군인들에게는 이제 끔찍하고 처절한 지옥의 심판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고, 진정한 참교육의 시간은 밝아오는 아침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빠져나온 강진우는 피를 흘리며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하사를 자신의 단단한 등에 업고 묵묵히 밤거리를 걸으며 군 병원으로 향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이렇게 큰일에 휘말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지독한 인간들입니다. 하사가 울먹이며 거듭 사과했지만 강진우는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는 다정한 위로의 말만을 가볍게 건넸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응급실에 무사히 도착하여 하사가 치료를 받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묵묵히 지켜보던 강진우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직속 부관에게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다. 내일 오전 취임식 행사 전에 군사경찰대 병력을 대기시켜라. 부대 내의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낼 완벽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의 차가운 명령이 밤하늘을 가르며 단호하게 떨어졌다. 복수의 무대는 이미 완벽하게 세팅되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깔린 특수전 사령부 연병장은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취임식 준비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젯밤 술집에서 정체불명의 사내에게 처참하게 팔이 꺾이는 굴욕을 당했던 박대령은 두꺼운 붕대를 감은 채 씩씩거리며 부대 복도를 신경질적으로 걷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를 잃지 않은 최중령이 바짝 붙어 걸으며 간밤의 치욕을 씻어낼 악독한 복수의 계획을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형님, 일단 어제 그 건방진 거지 새끼는 민간인 통제구역 CCTV를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뼈도 못 추리게 밟아버리겠습니다. 최중령이 아부하듯 말하자 박대령은 부러질 듯 아파오는 팔목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잔뜩 도끼 서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감히 대령인 내 몸에 손을 댄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줄 테다. 그리고 오늘 오는 그 낙하산 샌님 준장 새끼부터 확실히 기선제압을 해놔야 해. 그들은 새롭게 취임하는 준장이 현장 경험도 없이 인맥으로만 진급한 젊은 풋내기일 것이라 굳게 믿으며 자신들의 더러운 권력을
유지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취임식장 입구에 다다른 두 사람은 그곳에서 얼굴에 커다란 거즈를 붙인 채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서 있는 어젯밤의 그 어린 하사를 발견했다. 병원에서 밤새 치료를 받고도 상부의 강압적인 명령 때문에 억지로 행사장 경비 업무에 투입된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박 대령은 자신의 부상당한 팔을 보며 어젯밤의 수치가 떠오르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하사에게 거칠게 다가가 멱살을 틀어쥐었다. 야, 이 멍청한 새끼야. 어제 너를 감싸고 돌던 그거지 같은 놈 인상차게 당장 불어. 안 그러면 내 놈 군 생활은 오늘로 끝장날 줄 알아라. 하사는 극심한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은인의 얼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대령님이 물어보시면 군말 없이 대답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입을 쳐닫고 반항을 해. 최중령이 옆에서 거들며 하사의 무릎을 군화발로 매섭게 걷어차자 하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삼키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힘없고 빽없는 말단 부사관에게 이 두 악마 같은 장교들의 무자비한 횡포는 그야말로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생지옥 그 자체나 다름없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병사들과 장교들은 이 참혹하고 부조리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지만 박대령의 잔악한 성정과 막강한 권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한 채 황급히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바로 그때 행사장을 점검하기 위해 파견된 헌병대 소속의 헌병대장 강소령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박대령의 폭주를 막아서며 군대 내의 질서를 간신히 유지하려 시도했다. 대령님, 곧 신임 사령관님의 취임식이 시작될 예정이니 사적인 감정은 부디 접어두시고 행사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소령이 정중하지만 뼈있는 경고의 박대령은 불쾌한 콧방귀를 끼며 하사의 멱살을 신경질적으로 내팽개치고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대꾸했다. 사령관은 무슨 어디 낙하산 타고 내려온 새파란 핏덩이 하나가 온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긴장할 필요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군기를 제대로 잡아줄 테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취임식이 열리는 대강당 안은 수백 명의 장병들이 뿜어내는 긴장감으로 무겁게 짓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단상 아래 맨 앞줄에는 깁스를 한 팔을 거만하게 팔걸이에 걸친 박대령과 다리를 꼰 채 삐딱하게 앉은 최중령이 신임 준장을 비웃을 준비를 완전히 마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맞이할 파멸의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잠시 후 강당 전체에 장엄하고 무게감 있는 취임식 시작을 알리는 군악대의 힘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장내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거대한 정문이 천천히 열리며 헌병대의 호의를 받는 새로운 지휘관의 모습이 드디어 수백 명의 시선 앞에 그 웅장한 실체를 드러냈다. 각 잡힌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령관의 어깨 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혹독한 전장과 수많은 비밀 작전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707특임대. 최정의 흉장과 수십 개의 무공 훈장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묵직하고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는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강당 안의 모든 공기를 잠에는 듯했고 장병들은 저절로 숨을 죽였다. 어젯밤의 그 초라하고 낡은 야상 점퍼 차림과는 180도 다른 완벽하고 위압적인 군인의 모습이었다. 단상에 오르기 전 맨 앞줄을 스쳐 지나가던 신임 준장 강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자신을 향해 앉아있는 박대령과 최중령을 차가운 눈빛으로 정확히 응시했다.
무심코 사령관의 얼굴을 올려다본 박대령의 비릿한 미소는 순식간에 얼굴에서 증발해버렸고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어젯밤 술집에서 자신의 팔을 꺾어버린 바로 그 사내가 눈앞에 서 있었다. 최중령 역시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입을 떡 벌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대령의 옷깃을 다급하게 부여잡으며 말을 더듬었다. 형님, 저 사람 얼굴이, 아니, 저 계급장이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제 그 거지 새끼가 왜 준장 계급장을 달고 저기에 서 있는 겁니까?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이 단숨에 밀려오며 두 장교의 오만했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강진우는 그들의 경악에 찬 얼굴을 흥미롭다는 듯 잠시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비웃고는 다시 꼿꼿한 자세로 단상 중앙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 우뚝 섰다. 강당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리자 그는 절도 있고 우아한 동작으로 경례를 받은 뒤 마이크를 매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새로 부임한 특수전사령부 준장 강진우다. 나는 취임사 따위의 형식적이고 지루한 연설로 너희들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강진우의 확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장병들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과 함께 엄청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단상 아래를 훑어보며 말을 이어갔다. 군대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신성한 조직이지. 상관이라는 빌미로 부하를 학대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쓰레기 같은 짓을 벌이는 자들의 권위적인 놀이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의 일침의 강당 뒤쪽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어린 하사는 화들짝 놀라 단상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어제 자신을 구해주었던 야상점퍼 아저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반면 박대령과 최중령은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들에게 다가올 처절한 심판의 시간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신성한 취임식을 빌려 우리 부대 내에 깊숙이 뿌리내린 썩은 종양 덩어리들을 내 손으로 직접 도려내는 실전 시범을 보여주려 한다. 강진우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거칠게 뽑아들고 단상 앞쪽으로 몇 걸음 성큼성큼 다가와 맨 앞줄을 향해 서늘하고 압도적인 살기를 거침없이 뿜어냈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깁스를 한 박대령과 혼비백산한 최중령을 가리켰다. 거기 맨 앞줄에 앉아있는 박대령과 최중령. 지휘관으로서의 뛰어난 자질과 그 잘난 무도, 실력을 전장병 앞에서 똑똑히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겠으니 지금 당장 이 단상 위로 올라와라. 강진우의 호통이 강당의 벽을 부술듯 맹렬하게 울려 퍼졌고 지목당한 두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덜덜 떨며 자리에 굳어버렸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는가? 어젯밤 민간인 앞에서 연약한 부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권력을 휘두르던 그 역겨운 용기는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대답해 보아라. 강진우의 호통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헌병대원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여 겁에 질려 발버둥치는 두 장교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강제로 단상 위로 짐짝처럼 끌어올렸고 장병들은 그 비참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속으로 열렬한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단상 위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린 박대령과 최중령은 눈물을 콧물과 함께 흘리며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산맥 같은 강진우의 위압감 앞에서 그 어떤 변명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낙하산 샌님이라고 나를 조롱하던 너희들의 썩어빠진 주둥이와
그 오만함을 오늘 내 707특임대의 실전 격투술로 아주 철저하게 박살을 내주마. 강진우는 정복의 재킷을 천천히 벗어던지며 무자비한 참교육의 진짜 시작을 알렸다. 정복 재킷이 강당 바닥에 묵직하게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거대하게 울릴 정도로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인 취임식장은 지독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강진우 준장은 셔츠 소매를 천천히 걷어올리며 단상 위에 꿇어앉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 두 명의 타락한 장교들을 향해 맹수와도 같은 서늘한 시선을 고정했다. 일어나라. 명색이 대한민국의 영관급 장교들이 수백 명의 부하들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꼴이 아주 가관이군. 그의 조롱 섞인 차가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강진우에게 꺾인 팔에 무거운 깁스를 감고 있는 박대령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스스로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옆에 엎드린 최중령 역시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범벅한 채 바닥에 머리를 짚고 쓰며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만을 처절하게 반복할 뿐이었다. 사령관님, 저희가 어젯밤에는 술에 취해 눈이 멀어 감히 준장님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진우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들의 역겨운 변명을 들으며 씁쓸하고도 분노에 찬 실소를 터뜨렸고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겁에 질린 두 쓰레기 장교의 코앞까지 조용하고 위협적으로 다가가 있었다. 용서라고 했나? 나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권력을 무기 삼아 개처럼 짓밟고 폭행했던 그 어리고 힘없는 하사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타협이나 자비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굳건하고 무서운 의지가 뚜렷하게 담겨 있었다. 최중령은 사령관의 군화에 얼굴을 비비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나 강진우는 오히려 혐오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의 어깨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 뒤로 매몰차게 나동그라지게 만들며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 너희들은 내가 백으로 준장을 달고 온 한심한 낙하산 새님이라고 떠들어댔지.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특수전 사령부 지휘관으로서 나의 압도적인 무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의 몸에 직접 뼈저리게 새겨주마. 단상 아래에서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장병들은 평소 부하들을 벌레 취급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던 악질 장교들이 비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특히 뒤쪽에 서서 붕대를 감은 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어린 하사의 두 주먹에는 뜨거운 감격의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억눌렸던 부대의 공기가 폭풍 전야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강진우는 몸을 웅크린 채 도망칠 궁리만 하는 최중령의 멱살을 단숨에 틀어쥐고 무자비한 힘으로 허공에 번쩍 들어올려 그의 눈높이에 완벽하게 맞춘 뒤 맹렬한 살기를 내뿜었다. 일어나서 내 놈의 더러운 주먹을 뻗어 나를 공격해 보아라. 네가 자랑하던 그 대단한 짬밥과 권위로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오늘 내 놈의 사진은 멀쩡하게 이 강당을 걸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공포에 질려 미친 사람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발버둥치던 최중령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끔찍한 절망감을 깨닫고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성을 잃은 채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이 빌어먹을 새끼야. 네가 사령관이면 다냐. 나도 명색이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중령이다. 그의 필사적이고 꼴사나운 공격은 허공을 갈랐고 강진우의 입가에는 먹잇감을 조롱하는 포식자의 무서운 미소가 잔혹하게 피어올랐다. 최중령의 느려터진 주먹이 닿기도 전에 강진우의 다리가 마치 채찍처럼 매섭게 허공을 가르며 순식간에 그의 옆구리를 치명적으로 강타했고 커다란 파열음이 무거운 강당 안을 날카롭게 찢었다.
컥 비통한 단발마와 함께 갈비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을 느낀 최중령은 허공에서 빙글 돌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고 입에서 피를 토하며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 압도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실전 격투술의 단상 아래에 모든 장병들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통쾌함을 느끼며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쓰러져 신음하는 최중령을 가볍게 무시한 채 깁스한 팔을 부여잡고 오줌을 지리며 구석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박대령의 뒷덜미를 거대한 독수리가 토끼를 낚아채듯 무자비하게 움켜잡아 끌어당겼다.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어젯밤 그 불쌍한 하사를 짓밟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희열을 너도 똑같이 맛봐야 공평하지 않겠나. 강진우의 차가운 음성이 박대령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박대령은 눈이 뒤집힌 채로 살려달라고 악을 쓰며 반항했지만 강진우는 그의 남은 성한 팔마저 단숨에 제압한 뒤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정광석화처럼 강타하여 모든 저항 의지를 완벽히 박살내버렸다. 쿨럭 위액이 역류하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박대령의 꼴사나운 몰골을 내려다보며 강진우는 차가운 경멸의 미소를 지은 채 온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단 몇 번의 절도 있고 치명적인 타격만으로 부대의 가장 썩어빠진 두 악질 장교를 완벽하게 굴복시킨 신임 사령관의 절대적인 무력 앞에 수백 명의 장병들은 경외감을 넘어선 압도적인 존경심을 느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강진우가 마이크를 툭툭 치며 건조한 소리를 내자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구원자를 바라보듯 단상 위에 그에게 일제히 집중되며 뜨거운 열기를 발산했다.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했듯이 나는 인맥으로 이 자리에 오른 나약하고 멍청한 낙하산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사지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진짜 지휘관이다. 그의 당당하고 확신에 찬 선언은 강당의 낡은 벽을 뒤흔들며 장병들의 굳게 닫혀있던 얼어붙은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뜨거운 정의감과 용기의 불씨를 미친 듯이 타오르게 만들었다. 앞으로 내 지휘 아래에 있는 부대에서 계급을 앞세워 약자를 짓밟고 괴롭히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가 다시 한번 내 눈에 띄게 된다면 오늘 이 쓰레기들이 당한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강진우의 날카로운 선전포고가 끝남과 동시에 강당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완전 무장한 헌병대 병력들이 일사불란하고 위압적인 발걸음 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강당 안으로 밀고 들어와 단상을 둥글게 포위했다. 헌병대장 강소령. 지금 즉시 저기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박대령과 최중령을 상급자 모욕 및 하극상, 그리고 가혹행위와 직권 남용 등의 모든 혐의를 씌워 즉각 구속하도록 해라. 단상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 강소령은 사령관의 그 단호한 명령에 몹시도 통쾌하다는 듯 힘차게 경례를 올린 뒤 헌병들을 이끌고 단상 위로 쏜살같이 뛰어 올라갔다.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는 박대령과 최중령의 팔목에 차갑고 무거운 수갑이 채워지는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취임식장에 울려 퍼지자 억눌렸던 부조리의 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터져나왔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나는 대령이야. 내가 이런 총구석 부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는 없다고. 수갑이 채워진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가는 박대령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수백 명의 부하들은 그를 향해 차가운 비웃음과 경멸 섞인 시선만을 무자비하게 던질 뿐 그 누구도 이 타락한 범죄자 장교를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명의 악당이 헌병들에게 끌려 취임식장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강진우 준장은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다시 옷깃을 여미며 굳건한 자세로 단상 가운데에 우뚝 섰다. 강당을 가득 채운 장병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억누르던 두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새로운 영웅적인 지휘관을 향한 무한한 충성심과 경외심으로 불타오르는 뜨거운 눈빛을 일제히 단상으로 쏘아 올리며 열렬히 환호할 준비를 마쳤다. 2명의 악당이 헌병들에게 무참히 끌려나간 뒤에도 취임식장의 팽팽한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며 강진우 준장은 서늘한 눈빛으로 장내를 훑어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을 조용히 예고했다. 이 2마리의 쓰레기 장교들을 비호하고 부대에 썩어빠진 관행을 방관해온 고위급 간부들이 이 안에 더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으니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단호하고 소름 끼치는 경고가 떨어지자마자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영관급 참모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덜덜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박대령과 결탁하여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뇌물을 상납받아 온 파렴치한 공범들이었으며 새로 온 사령관이 이 모든 비밀스러운 범죄 사실을 이미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다. 강진우는 마이크를 다시 거칠게 집어들고 겁에 질려 파르르 떠는 참모들을 정확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맹수처럼 매섭고 차가운 호통을 쳐서 강당 안의 모든 공기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얼려버렸다. 지금 당장 스스로 앞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헌병대 조사실이 아니라 특수전 사령부 지하의 비밀 취조실로 끌려가 내 손에 직접 그 썩은 껍데기가 벗겨지게 될 것이다. 강진우 준장의 얼음장 같은 경고가 텅 빈 메아리처럼 강당을 휩쓸고 지나가자 앞줄에 앉아있던 3명의 영관급 참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튕겨 일어나며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다. 사령관님, 저희는 그저 박대령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따랐을 뿐입니다. 군수물자 빼돌린 장부와 비자금 내역은 전부 그 악질적인 인간이 혼자 기획하고 주도한 일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 찌질하고 비겁한 참모들의 역겨운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던 강진우는 서늘한 콧방귀를 뀌며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허공에 거칠게 흩뿌렸고 수십 장의 증거,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단상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이미 국군 방첩사령부의 특수조사를 통해 너희들이 지난 3년간 저지른 모든 부패 혐의와 뇌물 비리 장부들을 완벽하게 확보해 두었으니 그 알량하고 더러운 새치 혀로 감히 내 앞에서 얄팍하게 면피할 생각일랑 당장 집어치워라.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들에는 그들이 비밀리에 해외 은행으로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 거래 내역과 부패한 군납업자들에게 제공받은 호화로운 룸살롱 접대 사진들이 아주 적나라하고 끔찍하게 인쇄되어 있어 그 어떤 변명의 여지조차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특수전 사령부 내에 기생하던 모든 썩은 적폐 세력들은 즉각 직위 해제되며 헌병대와 방첩사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격한 군사법정에서 최고형을 선고받도록 내가 직접 2눈을 부릅뜨고 철저하게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사령관의 무자비하고 단호한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강당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완전 무장 헌병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참모들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채어 차가운 은빛 수갑을 가차없이 채웠고 넓은 취임식장은 다시 한번 찌릿한 카타르시스로 가득 찼다. 불과 단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대의 무소불위 권력을 독점하며 제왕처럼 군림하던 악질 장교들이 한순간에 죄수복을 입게 될 끔찍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참교육이었다. 모든 쓰레기들이 말끔하게 청소되고 난 뒤 강진우는 거친 숨을 고르며 강당 뒤편에 굳건히 서서 이 모든 기적 같은 상황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앳된 얼굴의 어린 하사를 향해 천천히 손짓했다. 거기 뒤에 붕대를 감고 있는 김하사. 주저하지 말고 당장 이 단상 위로 떳떳하게 올라와 내 곁으로 다가오라. 갑작스러운 지명에 당황한 김하사는 주변 장병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단상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얼굴에 커다란 거즈를 붙이고 피멍이 든 채 절뚝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온 김하사는 잔뜩 긴장한 몸짓으로 신임 사령관을 향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하고 각 잡힌 거수 경례를 힘차게 올렸다. 강진우는 엄격했던 표정을 풀고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김하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어젯밤 끔찍한 폭력 앞에서도 상관인 나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던졌던 너의 그 고결한 용기와 진정한 희생정신은 특수전 사령부의 자랑이다. 수백 명의 장병들은 사령관의 그 감동적이고 진심 어린 찬사에 숨을 죽인 채 집중했고 김하사의 멍든 두 눈에서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전투복 깃을 적셨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폭행을 당하고도 군대의 썩은 관행 때문에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이 어린 영웅에게 나는 특수전 사령부 지휘관의 권한으로 오늘 특별 진급과 무공, 표창을 동시에 수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사령관의 파격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강당 안은 쥐죽은 듯한 고요를 깨고 천장을 뚫을 듯한 우렁찬 박수갈채와 감격에 겨운 장병들의 미친 듯한 환호성으로 터질 듯이 거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불의와 억압 속에서 짓눌려 지내던 부대원들에게 강진우 준장의 이 통쾌하고 파격적인 행보는 그야말로 메말라 갈라진 사막에 내리는 기적 같은 단비이자 썩은 군대를 새롭게 뒤바꿀 거대한 혁명의 신호탄으로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어느 정도 잦아들자 강진우는 다시 날카로운 포식자의 눈빛으로 변하며 마이크를 굳게 쥐고 수백 명의 장병들을 향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조차 두려워할 만한 묵직하고 강압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취임사의 대미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신성한 맹세의 군복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숭고한 방어막이지 썩은 권력을 휘두르고 연약한 약자를 짓밟기 위해 입혀놓은 천박하고 더러운 쓰레기 조각이 결코 아님을 앞으로 두 번 다시 망각하지 마라. 오늘부로 이 특수전 사령부 안에서 불합리한 똥군기나 폭언 그리고 폭행 같은 역겨운 단어들은 영원히 흔적도 없이 소멸할 것이며 오직 적을 섬멸하기 위한 극한의 실전 훈련과 끈끈한 전우에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강진우의 목소리는 피 끓는 전장의 나팔 소리처럼 장병들의 심장을 맹렬하게 두드렸고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아갈겠습니다. 라고 미친 듯이 포효하며 새로운 전설적인 지휘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취임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공적이고 짜릿하게 마무리된 후 넓은 사령관실로 홀로 돌아온 강진우는 묵직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창밖으로 완전한 평화를 되찾은 연병장의 고요한 풍경을 무척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다. 가장 썩어빠진 악질 가지들을 단숨에 쳐내고 나니 부대의 공기가 한결 맑아지고 상쾌해졌군. 하지만 아직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중대한 일은 산더미처럼 남아있고
이 부대를 완벽한 정예병력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은 이제 시작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수첩을 펼쳐 다음 숙청 대상이 될 군 수뇌부의 부패한 장성들 명단을 날카로운 펜촉으로 하나씩 매섭게 그어나가며 서늘하고도 잔혹한 사냥꾼의 미소를 입가에 슬쩍 머금었다. 부하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지만 부패한 적폐 세력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사신 그 자체인 강진우 준장의 진짜 무서운 행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본 궤도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차가운 헌병대 지하 감방에 갇혀 짐승처럼 울부짖던 박대령과 최중령은 방첩사 수사관들이 들이민 방대한 비리 증거 자료들 앞에서 마침내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처절하게 오열했다. 우리가 미쳤지. 어쩌자고 707특임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가장 잔혹한 인간 병기로 불리는 강진우 사령관을 몰라보고 그따위 미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우리 인생은 이제 완벽하게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았어. 그들의 처절한 후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들의 끔찍하고 더러운 범죄 사실은 이튿날 아침 전국의 모든 주요 언론과 방송의 메인 뉴스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엄청난 충격과 발칵 뒤집히는 거대한 분노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차없이 몰아넣으며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어젯밤 군부대 내에서 무자비한 폭행과 뇌물수수를 일삼던 고위 장교들이 신임 사령관의 강렬한 취임식 현장에서 극적으로 체포되며 부패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뉴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타고 전국으로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는 온통 참교육 준장, 강진우 사령관, 특수전 사령부 부패 척결 같은 통쾌하고 열광적인 키워드들로 빈틈없이 도배되며 네티즌들의 폭발적이고 뜨거운 반응을 고스란히 증명해 보여주었다. 와, 저 사령관님 진짜 영화에서 튀어나온 히어로 그 자체 아니냐. 저런 분이 진짜 참군인이지. 썩어 빠진 똥별 새끼들 이번 기회에 싹 다 감방에 쳐넣고 무기징역 때려야 한다. 네티즌들의 열렬한 응원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러한 전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와 열띤 응원 속에서 강진우 준장의 군대 내 막강한 위상과 절대적인 권력은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튼튼한 철옹성처럼 견고해졌고 썩어있던 부대 전체의 기강은 마법처럼 완벽하게 바로잡혔다. 지독한 폭력과 부당한 억압에 매일 시달리던 어린 병사들의 굳은 얼굴에는 다시 밝은 웃음꽃과 희망이 활짝 피어났고 연병장 훈련장에는 오직 강인한 군인 정신과 뜨거운 전우애만이 불타오르며 진정한 최정예 특수부대로서의 찬란한 위용을 매일 새롭게 되찾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첨단 장비가 즉각 보급되고 병사들 식당 부식의 질이 비약적으로 훌륭하게 상승하자 장병들은 신임 사령관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들의 억울한 권리를 되찾아 주었는지 가슴 깊이 깨달으며 강진우를 향해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뜨거운 충성심을 자발적으로 바치기 시작했다. 강진우가 넓은 연병장을 여유롭게 시찰할 때마다 고된 훈련 중이던 모든 병력들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경례하며 자신들을 끔찍한 지옥 구덩이에서 완벽하게 구원해준 이 위대하고 전설적인 참군인 영웅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아낌없이 표출했다. 며칠 후 말끔하게 세탁된 새 전투복을 입고 특별 진급 심사를 단숨에 통과하여 중사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단김 하사가 사령관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들어와 강진우 앞에서 다시 한번 흠잡을 데 없는 멋진 경례를 올렸다. 사령관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커다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사령관님을 위해
제 뼈와 살이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진정한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되겠습니다. 김중사의 굳센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진우는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김중사의 단단해진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쥐어주며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카리스마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그의 결연한 다짐에 뜨겁고 확고하게 화답하며 부대의 찬란하고 밝은 미래를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래. 그 뜨거운 짐승 같은 눈빛과 흔들림 없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 마라.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피땀 흘려 지켜낼 이 신성한 부대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 압도적인 전투력을 자랑하는 무적의 전설로 영원히 찬란하게 기억될 것이다. 수많은 악질 장교들을 완벽하게 지옥으로 보내고 억울한 약자들을 통쾌하게 구원한 강진우 준장은 모든 서류 결제를 마친 뒤 모니터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오묘한 미소를 짓더니 시청자들을 향해 직접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세상 곳곳에 숨어 기생하는 썩어 빠진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청소하는 이 짜릿하고 자비 없는 참교육, 특수작전에 앞으로도 계속 동참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차없이 눌러 나에게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강진우 준장의 통쾌한 참교육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날 오후. 특수전사령부 정문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들이닥쳐 위병소의 차단기를 부술듯이 멈춰섰다. 차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군부 내의 썩은 사조직을 몰래 이끌고 있던 권력의 핵심이자 구속된 박대령의 든든한 뒷배였던 투스타 황 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시뻘겋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폭발할 화라산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황 소장은 위병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헌병들을 향해 거침없는 쌍욕을 내뱉으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병사들의 가슴을 거칠게 밀치고는 사령관실을 향해 성큼성큼 분노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디서 감히 굴러먹다온 새파란 원스타 따위가 내 소중한 수족 같은 박대령을 함부로 건드려 내가 오늘 그 건방진 낙하산 새끼의 군복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의 살기 어린 고함 소리가 평화로웠던 부대 복도를 찢어질 듯 날카롭게 울리며 다시금 긴장감을 조성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사령관실의 두꺼운 나무문이 발길질에 의해 부서질 듯 열렸고 황 소장은 숨을 씩씩거리며 맹수처럼 방 안으로 난입하여 책상에 앉아있던 강진우 준장을 핏발 선 눈으로 매섭게 노려보았다. 내 놈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사람들을 함부로 구속시켜 네가 지금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는 거냐. 당장 헌병대에 연락해서 박대령과 최중령을 내 눈앞에 온전한 상태로 당장 대령해라. 황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상실한 극도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강진우는 서류 결제를 하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는 들이닥친 투스타 장성을 향해 그 어떤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갑고도 서늘한 조소만을 조용히 흘려보낼 뿐이었다. 부하들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고 구속되었는데 상관이라는 자가 반성은커녕 이렇게 무식하게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다니. 과연 썩은 뿌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이제야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 것 같군. 강진우의 태연한 대답은 황 소장의 알량한 자존심을 완벽하게 짓밟으며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이 건방진 새끼가 감히 하늘 같은 투스타 선배 앞에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내가 국방부 장관님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네가 정녕 모르고 이렇게 시건방지게 미쳐 날뛰는 것이냐. 황 소장은 참지 못하고 강진우의 책상 위로 몸을 숙여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강진우는 특수부대 출신다운
전광석화 같은 반사신경으로 그의 거친 손목을 가볍게 쳐내며 오히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강력한 악력으로 꽉 움켜쥐어 완벽하게 제압해버렸다. 아, 이 미친 새끼가 지금 감히 직속 상관의 몸에 손을 대고 하극상을 벌이는 거냐. 당장 손 놓지 않으면 널 당장 군사재판에 넘겨서 평생 썩게 만들어주마. 황 소장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짓누르며 묵직한 경고를 날렸다. 하극상이라니 천만의 말씀이지. 나는 지금 범죄의 온상인 썩은 부패 장성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기 위한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인 무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강진우는 제압당한 황 소장의 손목을 거칠게 밀쳐내어 그를 소파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친 뒤 품 안에서 붉은색 직인이 찍힌 극비 문서 하나를 꺼내어 그의 얼굴 앞에 가차없이 던져버렸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국방부 장관님께서 친히 나에게 부여하신 특수전 사령부 부패 척결 전권 위임장이다. 넌 이미 장관님의 눈밖에 난 지 오래고 너의 그 썩어빠진 비리 증거들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완벽하게 보고가 끝난 상태다. 황 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바닥에 떨어진 극비 문서에 붉은 도장을 확인한 황 소장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방금 전까지 맹수처럼 포효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건 말도 안 돼. 장관님께서 나를 이렇게 허무하게 버리실 리가 없어. 내 놈이 중간에서 무슨 비열한 수작을 부린 것이 분명해.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완벽한 절망의 폐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밖에서 대기 중이던 헌병대장 강소령을 호출했고 단일 초의 지체도 없이 무장한 헌병들이 사령관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널브러진 황 소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강소령, 여기 이 부패한 썩은 고기 덩어리를 당장 방첩사 지하특별조사실로 끌고 가라. 이미 구속된 박대령 일당과 함께 이놈이 뒤에서 조종한 모든 더러운 비자금 횡령 내역을 뼈대까지 아주 철저하게 발라내어 보고하도록. 무장 헌병들에게 양팔이 거칠게 붙잡힌 황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짐짝처럼 바닥을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꼴사나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사령관, 아니 강준장님,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미쳤었소. 제발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남은 평생 당신의 충실한 개가 되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소. 군대의 최고위층 장성이 새파란 후배 앞에서 오열하며 자비를 구걸하는 꼴은 그야말로 비참함의 극치였다. 내 밑에는 너처럼 역겹고 썩어빠진 똥개 따위는 필요 없으니 그 입 다물고 조용히 죗값이나 치를 준비나 철저히 해두어라. 너의 그 더러운 군복은 오늘로 영원히 끝이다. 강진우의 서늘하고 자비 없는 마지막 선고가 떨어지자 황 소장은 이 세상이 무너진 듯한 끔찍한 절망의 괴성을 지르며 사령관실 밖으로 무참히 끌려나갔고 마침내 특수전 사령부를 갉아먹던 가장 거대하고 썩은 뿌리가 완벽하게 뽑혀 나가는 짜릿한 순간이 완성되었다. 강진우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 극적인 황 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빛의 속도로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고 장병들은 이제 정말로 군대가 완전히 새로운 정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열광하며 강진우 준장을 향해 다시 한번 신과 같은 맹목적인 찬사를 보냈다. 평소 황 소장의 위세에 눌려 박대령 일당의 만행을 눈감아주던 다른 나약한 간부들도 자발적으로 헌병대를 찾아가 자신들의 방관죄를 눈물로 자백하며
스스로 벌을 청하는 웃지 못한 진풍경까지 부대 곳곳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부대 내의 모든 쓰레기들이 완벽하게 청소된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강진우 준장은 본연의 임무인 최강의 특수부대 육성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혹독하지만 합리적인 실전 훈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의 훈련 방식은 과거의 무의미한 가혹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에 장병들은 고된 훈련 속에서도 불만 없이 눈빛을 반짝이며 자신들의 전투력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기적 같은 변화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특히 사령관의 직접적인 은혜를 입고 중사로 특별 진급한 김중사는 강진우 준장을 자신의 영원한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매일 밤낮 없이 피나는 훈련에 매진한 결과 부대 내 최우수 저격수 선발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김중사의 가슴에 반짝이는 훈장을 직접 달아주며 강진우는 긍지가 가득한 미소를 지었고 김중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령관을 향해 목숨을 바칠 듯한 가장 완벽하고 강렬한 거수경례를 힘차게 올렸다. 너의 그 피나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마침내 찬란한 결실을 맺었구나.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악당들을 향해 주저없이 정의의 방아쇠를 당기는 최고의 명사수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강진우의 따뜻한 격려에 김중사는 목이 터져라 관등 성명을 복창했고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은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전우회의 현장을 지켜보며 천둥 같은 박수 갈채와 함께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며 뜨거운 환호성을 아낌없이 쏟아냈다. 시간이 흘러 강진우 준장의 영웅적인 활약상과 썩은 군부 개혁의 성공 사례는 국방부 전체의 모범 지표로 채택되었고 대통령은 친히 그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한 막대한 공로를 치하하며 또 한 번의 파격적인 진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대신 영원히 현장에 남아 부하들과 함께 호흡하며 나라를 지키는 참군인으로 남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전설적인 영웅으로 영원히 각인되었다. 그의 단호한 거절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대중들은 다시 한번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것이 진정한 사이다, 참군인이다. 권력에 눈멀지 않고 오직 조국만 바라보는 영웅이라는 찬사가 끝없이 쏟아지며 하나의 거대한 신드롬을 만들어냈다. 강진우의 야상 점퍼 입은 과거 사진까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교훈까지 남기게 되었고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멘토이자 우상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어느 눈 내리는 고요한 겨울밤 사령관실 창밖으로 하얗게 뒤덮인 연병장을 바라보던 강진우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 동안 거침없이 휘몰아쳤던 폭풍 같은 참교육의 여정들을 차분하게 되짚어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부대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썩은 내가 진동하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예 병력들의 뜨거운 숨결만이 부대의 차가운 밤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카메라 렌즈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특유의 묵직하고 서늘한 카리스마가 담긴 눈빛으로 모니터 너머의 시청자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 다른 정의로운 여정을 예고하는 결연한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뱉어냈다. 세상의 썩은 악당들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숨어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나의 이 무자비한 사이다. 참교육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작전 지시를 간절히 기다려주기 바란다. 강진우 준장의 자비 없는 숙청으로 특수전 사령부 내부의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서울 도심의 화려한 최고급 룸살롱 밀실에서는 부패한 군납비리의 핵심 인물인 태성물산 조 회장이 초조한 얼굴로 독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황 소장, 그 멍청한 늙은이가 새파란 준장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구속되다니. 우리 회사가 군부대에 납품하던 수백억 원대 불량 방탄복 계약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잖아. 조 회장이 탁자를 거칠게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조직폭력배 출신의 용역업체 최 사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조 회장의 빈잔에 값비싼 양주를 가득 채워주며 음흉한 계획을 속삭였다.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수소문해 보니 그 강진우라는 사령관 새끼가 오늘 저녁 부대 밖으로 혼자 외출을 나온다는 아주 확실하고 유용한 고급 정보를 입수해 두었습니다. 최 사장의 말에 조 회장의 번들거리는 두 눈에 탐욕스럽고 잔혹한 살기가 번쩍이며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오호라. 감히 내 밥그릇을 걷어찬 그 오만한 새끼를 쥐도 새도 모르게 병신으로 만들어버릴 아주 좋은 기회가 제 발로 찾아왔단 말이군. 당장 내 놈의 밑에 있는 최고로 악랄한 놈들을 모조리 풀어서 그 새끼를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버려라. 조 회장의 끔찍한 살인교사 명령이 떨어지자 최 사장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명심하겠습니다. 그 잘난 특수부대 출신이 수십 명의 칼잡이들 앞에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같은 날 저녁 낡은 야상 점퍼를 걸치고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쓴 강진우 준장은 부대 인근의 후미진 골목길을 홀로 조용히 걷고 있었다. 오랜만에 부대 밖으로 나와 평범한 민간인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저녁을 해결하려던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싸늘한 밤 공기와 함께 불길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좁은 골목길 양끝에서 시끄러운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와 흉기로 무장한 수십 명의 깡패들이 쏟아져 나와 그의 앞뒤를 완벽하게 포위하며 위협했다. 내 놈이 요즘 군대에서 아주 잘 나간다는 그 싸가지 없는 참교육 준장 강진우 새끼가 맞느냐. 오늘 여기서 내 놈의 그 잘난 팔다리를 모조리 부러뜨려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만들어주마. 흉악한 인상의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튕기며 비열한 목소리로 시비를 걸어왔다. 강진우는 모자챙 아래로 번뜩이는 맹수의 눈빛을 숨긴 채 자신을 둘러싼 쓰레기들의 숫자를 속으로 차분하게 세며 이 허접한 함정의 배우가 누구인지 단숨에 간파해내고 서늘한 썩소를 지었다. 태성물산의 조 회장이 푼 똥개들이 틀림없군. 부패 장성들에게 뇌물을 먹여 불량 장비를 납품하던 기생충 새끼들이 밥줄이 끊기자 이딴 치졸한 짓거리로 복수를 시도하다니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구나. 강진우의 날카롭고 태연한 도발에 행동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는 당장이라도 강진우의 머리를 박살낼 기세로 수십 명의 부하들에게 잔혹한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 새끼가 감히 상황 파악도 못하고 주둥이를 나불거리네. 야, 이 새끼들 당장 저놈을 반 죽여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방에서 무기를 든 건장한 폭력배들이 괴성을 지르며 홀로 서 있는 강진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극도의 공포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법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수많은 실전 전투와 지옥 같은 생사의 고비를 넘겨온 707 특임대의 살아있는 전설에게 이 정도의 피라미드는 그저 아침 산책 전에 가벼운 몸풀기 운동에 불과할 뿐이었다. 강진우는
번거지 모자를 가볍게 벗어던지며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갔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거구의 폭력배가 쇠파이프를 강진우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치는 찰나의 순간, 강진우의 몸은 이미 그 공격 궤도를 완벽하게 벗어나 상대의 품 안으로 치명적으로 파고들어 있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강진우의 무자비한 팔꿈치가 거구의 턱뼈를 정확하게 산산조각 냈고, 그 거대한 몸집은 단 한 번의 단발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허공에 붕 떴다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볼품없이 고꾸라져 완벽하게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다른 깡패들은 순간 멈칫했다. 멍청하게 서서 뭐해. 당장 저 새끼를 잡아 죽여버리라고 행동대장이 당황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강진우는 이미 어두운 골목길을 무대 삼아 짐승처럼 날뛰며 압도적인 실전 살상무술을 쉼없이 뿜어내고 있었다. 뻗어오는 칼날을 손목의 스냅만으로 가볍게 꺾어 상대의 허벅지에 그대로 박아버리고, 덮쳐오는 두 명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당겨 서로의 이마를 무자비하게 박치기 시켜 박살내는 등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일말의 군더더기조차 없는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예술 그 자체였다. 단 1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수십 명의 악질 폭력배들은 모조리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피투성이가 된 채 골목길 바닥을 기어다니며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야상 점퍼를 가볍게 툭툭 턴 강진우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치는 행동대장의 앞을 무서운 속도로 가로막으며 지옥의 사신처럼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너희들의 그 쓰레기 같은 실력으로는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행동대장은 부들부들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강진우는 자비 없이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내 놈을 보낸 조 회장인지 뭔지 하는 그 더러운 벌레 새끼에게 전화를 걸어라. 내가 아주 특별하고 짜릿한 선물을 배달해 주겠다고 전해. 행동대장은 피 묻은 손으로 덜덜 떨며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으로 조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룸살롱에서 대기하던 놈이 다급히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 오만방자한 사령관 새끼의 숨통은 아주 확실하게 끊어놓았겠지. 수화기 너머로 조 회장의 거만하고 비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강진우는 쓰러진 행동대장의 얼굴을 짓밟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직접 대답했다. 글쎄, 내 놈이 보낸 쓰레기 똥개들이 지금 내 발밑에서 꼬리를 말고 처참하게 낑낑대고 있는데, 네가 말한 그 확실한 숨통 끊기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직접 확인시켜 주러. 지금 당장 룸살롱으로 찾아가 주마.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지자 조 회장은 극도의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사로잡혀 들고 있던 최고급 양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수십 명의 칼잡이들이 1분도 안 돼서 그놈 하나한테 전부 전멸당했다고 곁에 있던 최 사장 역시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급히 룸살롱 밀실의 문을 잠그고 도망칠 궁리를 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파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불과 10여 분 후, 강남 한복판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최고급 룸살롱 로비에 낡은 야상 점퍼를 입은 강진우가 무서운 기세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를 막아서려는 덩치 큰 기도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강진우는 단 2번의 빠르고 간결한 타격만으로 그들을 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룸살롱 내부로 성큼성큼 진입했다. 마담과 종업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아수라장 속에서 강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최고급 VIP 밀실의 문을 거칠게 걷어차 부숴버렸다. 박살난 문짝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바닥에 나뒹굴고 그 너머로 두려움에 덜덜 떨며 소파 뒤에 비참하게 숨어있는 조 회장과 최 사장의 추악한 몰골이 강진우의 매서운 시선에 포착되었다.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쓰레기 방탄복을 입혀 생명을 위협하고 그것도 모자라 감히 특수전 사령부 지휘관을 암살하려 한 그 더러운 배짱이 고작 소파 뒤에 숨어 벌벌 떠는 수준이었느냐. 강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너진 문짝을 밟고 밀실 안으로 천천히 그리고 위협적으로 걸어 들어갔다. 살려주시오.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소. 내가 가진 현금이며 주식이며 당신이 원한다면 전부 당신의 이름으로 넘겨주겠으니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조 회장이 바닥에 엎드려 바지춤을 더럽힌 채 구차하게 애원하자 옆에 있던 최 사장도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싹싹 빌기 시작했다. 거대한 부패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악당들의 최후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역겨워 강진우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너희들이 그 더러운 뇌물로 불려온 썩은 돈 따위는 나에게 휴지 조각만도 못한 역겨운 오물일 뿐이다. 진짜 참교육이 무엇인지 군사 법정에서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며 깨닫게 해주마. 강진우는 거침없이 조 회장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밀실의 대리석 탁자 위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고 곧이어 들이닥친 무장 헌병대와 경찰 특공대원들이 쓰러진 두 쓰레기의 손목에 차가운 은비 수갑을 가차없이 채우며 그들의 끔찍한 범죄 행각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완벽한 사이다 결말을 장식했다. 사건의 모든 주동자들이 완벽하게 소탕된 후 부대로 돌아온 강진우는 야상 점퍼를 벗고 다시 정복으로 갈아입으며 화면 너머의 관객들을 향해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고정했다. 군대 안팎에 기생하며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부패한 적폐 세력들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주먹 앞에서 박살이 날 것이다. 나의 통쾌하고 자비 없는 이 참교육 작전이 마음에 들었다면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정의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태성물산 조 회장 일당을 일망타진하고 부대의 고질적인 군납 비리를 완벽하게 뿌리 뽑은 강진우 준장은 며칠 뒤 최전방에 위치한 제8보급기지의 심각한 가혹행위와 물자 횡령 제보를 은밀하게 입수했다. 그는 지휘관의 화려한 정복 대신 예의 그 낡고 허름한 야상 점퍼를 다시 걸치고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일개 평범한 민간인 배달업자나 길을 잃은 초라한 예비역처럼 위장하여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보급기지 정문 위병소 앞을 조용히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보급기지 안쪽의 으슥한 창고 뒤편에서는 이 부대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는 악지로 중령이 병사들의 겨울용 방한복을 불법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착복을 시도하고 있었다. 야, 이 뱅뱅이 같은 새끼야. 물건 상자 하나 제대로 빨리빨리 못 옮기고 어디서 어리바리하게 굴어오 중령은 신경질적인 고함을 지르며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지쳐 쓰러진 가녀린 체구의 이 상병을 군화발로 자비 없이 걷어차며 극악무도한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 먼지투성이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는 이 상병의 입술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지만 주변의 간부들은 오중령의 잔혹한 보복이 두려워 그저 모른 척 시선을 회피할 뿐이었다. 이때 열린 위병소 철문을 거쳐 창고 쪽으로 우연히 발걸음을 옮긴 척 위장 진입에 성공한 강진우가 그 끔찍하고 처참한 폭행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다가가 오중령의 어깨를 단호하게 붙잡았다. 지금 군복을 입은 지휘관이 신성한 군용 물자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국가의 아들인 병사를 상대로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로군. 강진우의 서늘하고 객관적인 지적이 울려 퍼지자 오중령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눈앞에 서 있는 허름한 야상점퍼 차림의 정체불명 낯선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짐승 같은 역겨운 폭소를 크게 터뜨리기 시작했다. 어디서 쓰레기장이나 뒤지게 생긴 거지. 같은 민간인 노숙자 새끼가 감히 군사 통제 구역에 기어들어와서 대한민국 영광급 장교에게 훈계를 늘어놓는 거냐. 오중령은 거만한 태도로 강진우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삿대질을 해댔고 옆에서 대기하던 부패한 하급 간부들 역시 강진우의 초라한 행색을 손가락질하며 저 미친 아저씨를 당장 헌병대에 넘겨버리자고 비열한 목소리로 비웃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닦아내던 이 상병은 이 낯선 아저씨가 자신을 돕다 억울하게 큰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오중령의 바지가랑이를 매달리듯 붙잡았다. 중령님, 제발 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니 그냥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실수한 부분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혼자서 이 무거운 상자들을 전부 다 창고로 옮겨놓겠습니다. 이 상병의 눈물겨운 호소는 강진우의 마음속 분노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오중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매달린 이 상병의 가냘픈 손등을 두꺼운 군화발로 지식이며 악마처럼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놈이나 저 건방진 거지 새끼나 오늘 내 손에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야 헌병들 당장 이쪽으로 집합해서 저 민간인 놈의 다리를 당장 몽둥이로 분질러 버려라. 그의 악랄한 명령에 멀리서 몽둥이를 든 헌병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상병의 짓밟힌 손에서 흐르는 붉은 피를 바라보며 강진우의 깊고 매서운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차갑고 무자비한 맹수의 살기로 번쩍이고 있었다. 너 같은 쓰레기 놈들이 지휘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군림하고 있으니 군대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썩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감히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부하를 노예처럼 짓밟은 대가를 오늘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마. 강진우의 얼음장 같은 경고가 창고 앞을 무겁게 짓눌렀다. 오중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몽둥이를 들고 다가온 부하 헌병들에게 턱짓으로 강진우를 가리키며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라는 폭력적인 수신호를 거만하게 보냈다. 덩치 큰 헌병 2명이 흉악한 표정으로 다가와 강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려 했으나 강진우는 아주 부드럽고 미세한 어깨의 움직임만으로 그들의 소나귀를 유연하게 튕겨내며 오히려 두 사람의 균형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바닥에 처박히게 만드는 신들린 회피 기술을 순식간에 선보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오중령과 주변의 하급 간부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악하며 뒷걸음질을 쳤고 현장에는 싸늘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 새끼 정체가 뭐야? 무술 유단자라도 되는 것이냐? 당장 총을 꺼내서 저 미친놈을 쏴버려.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오중령의 다급하고 끔찍한 명령에 헌병들이 허리춤에 권총에 손을 가져가려던 찰나 강진우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방금 권총을 뽑으려 한 행동은 상관에 대한 완벽한 무장 반란이자 항명으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도 무방한 중범죄임을 명심해라. 강진우는 낮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허름하고 먼지 쌓인 야상 점퍼의 지퍼를 아래로 거칠게 내리고 어깨에 걸쳐진 낡은 옷가지를 바닥으로 매정하게 던져버리며 진짜 자신의 압도적이고 웅장한 모습을 그들의 눈앞에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낡은 야상 점퍼 안에는 각 잡힌 특수전 사령부 지휘관 정복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그의 오른쪽 어깨 위에는 늦은 오후의 붉은 태양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반짝이는 준장, 계급장의 커다란 은빛 별 하나가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별빛과 가슴에 달린 707 특임대의 거대한 금빛 흉장을 확인한 후 중령과 주변의 쓰레기 간부들은 단체로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다. 사령관님.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왜 특수전 사령부 준장님께서 이런 허름한 복장으로 저희 최전방 보급기지에 나타나신 겁니까?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오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눈앞에 서 있는 맹수 같은 장군이 뿜어내는 공포스러운 살기는 그의 숨통을 이미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강진우는 차갑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극도의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덜덜 떠는 오중령의 앞으로 천천히 위압적으로 다가가 무거운 구둣발로 그의 멱살을 가차없이 짓누르며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왜 여기에 굳이 위장까지 하고 나타났는지 정녕 몰라서 묻는 것이냐. 내 놈이 몰래 빼돌려 팔아먹은 수만 벌의 방한복 때문에 최전방의 수많은 내 소중한 부하들이 지독한 추위에 떨며 억울하게 동상에 걸리고 있다는 끔찍한 보고를 직접 받았다. 오중령은 자신의 거대한 비리가 이미 사령관에게 완벽하게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바닥에 엎드려 처절하게 자비를 구걸하기 시작했다. 준장님, 제가 잠시 무력에 눈이 멀어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빼돌린 물건들은 당장 원상복구 시켜 놓을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남은 평생군의 노예가 되어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꼴사나운 발악은 무의미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용서라고 진심으로 짓거린 것이냐. 이 매서운 겨울에 따뜻한 방한복 하나 없이 혹한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다 못해 결국 동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만 했던 그 수많은 불쌍한 병사들의 피눈물 앞에 내 놈의 그 얄팍하고 더러운 사과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강진우는 끓어오르는 끔찍한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707 특임대의 치명적인 실전 근접 격투수를 발동하여 바닥에 비굴하게 엎드린 후 중령의 어깨를 발로 거칠게 차올려 무자비하게 허공으로 띄워 올렸다. 허공에 뜬 오중령의 복부에 강진우의 묵직하고 파괴적인 무릎차기가 문자 그대로 대포알처럼 꽂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늑골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에 오중령은 눈이 뒤집히며 피를 토하고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신처럼 군림하며 병사를 짓밟던 기지대장이 새파란 사령관의 단 한 번의 압도적인 일격에 비참한 벌레처럼 무너져 내리는 이 짜릿한 참교육에 숨죽이던 병사들은 환호성을 참느라 주먹을 꽉 쥐었다. 거기 뒤에서 상황만 비겁하게 지켜보며 이 더러운 악행에 조용히 동조하던 쓰레기 하급 간부놈들. 너희들 역시 오중령과 철저하게 결탁하여 군용 물자를 빼돌린 사악한 공범이라는 것을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으니 헛되이 도망칠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진우가 번뜩이는 눈빛으로 허둥대는 하급 간부들을 노려보며 호통을 치자 창고 밖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국군방첩 사령부 소속의 특수요원들이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나 그 부패한 무리들의 뒷덜미를 무자비하게 낚아채어 단숨에 일망타진하기 시작했다. 부패한 권력자들이 은비 수갑을 차고 짐짝처럼 줄줄이 끌려가는 통쾌하고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피투성이가 된 이 상병은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강진우는 서늘했던 얼굴을 지우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 상병에게 다가가 자신의 정복 재킷을 벗어 그의 추위에 떠는 얇은 어깨 위로 포근하게 덮어주며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 넌 계급의 두려움 앞에서도 낯선 민간인을 지키려 했던 가장 훌륭하고 용기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군인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앞으로 이 보급기지는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 더 이상 억울하게 폭행당하며 굶주리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강진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주변에 숨어 있던 모든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일제히 튀어나와 사령관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내지르며 열렬히 격려를 올렸다. 그날 밤 뉴스 속보는 최전방 보급기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군납 횡령 사건의 주동자들이 강진우 사령관의 은밀하고도 전격적인 위장 잠입 수사에 의해 현장에서 완벽하게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온 국민은 권위를 벗어던지고 낡은 야상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최전방의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지옥의 사지로 뛰어든 이 전설적인 젊은 장군의 영웅적인 행보에 다시 한번 열광하며 무한한 찬사를 보냈다. 강진우는 사령관실로 복귀하여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름다운 눈송이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아직도 이 나라 곳곳에 숨어 약자를 괴롭히는 거대한 악의 무리들을 향해 또 다른 무자비한 심판의 칼날을 조용히 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썩은 쓰레기들이 내 눈앞에서 완전히 멸종하는 그날까지 나의 이 자비 없는 참교육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니 다음 지옥행 티켓의 주인공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라. 강진우 준장의 성역 없는 부패 척결 소식이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던 어느 날 특수전 사령부 본청 건물 앞에 번쩍이는 최고급 검은색 관용차 여러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위협적으로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막강한 권력자 안 의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자금줄이었던 태성물산 조 회장과 황 소장이 강진우의 손에 무참히 구속되자 이성을 잃고 직접 부대로 쳐들어온 것이다. 안 의원은 거구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사령관실이 있는 본청 2층으로 거침없이 성큼성큼 올라가며 복도에 서 있는 장병들을 벌레 보듯이 밀쳐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새파란 놈이 감히 내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려. 내가 오늘 그 건방진 사령관 새끼의 군복을 벗기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그의 오만방자하고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고요했던 사령부 복도를 날카롭게 찢으며 불쾌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사령관실 앞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앳된 얼굴의 여성 부관 윤중이가 안 의원의 막무가내식 난입을 막아서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엄격한 절차를 요구했다. 의원님, 이곳은 보안이 생명인 군사통제구역이며 사령관님과의 사전 약속 없이는 함부로 출입하실 수 없으니 부디 밖에서 조용히 대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중이는 속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을 꾹 누른 채 군의 규정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안 의원의 붉어진 얼굴에는 역겨운 분노와 지독한 경멸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하늘 같은 국방위원장 앞을 가로막고 훈계질이야. 너희 같은 군발이 개돼지 새끼들은 내 말 한마디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줄 알아라. 안 의원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두꺼운 손을 높이 치켜들더니 가냘픈 윤 중이의 뺨을 향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손찌검을 거칠게 날렸다. 짝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윤중이는 비명을 삼키며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폭력에 의해 찢어진 윤중이의 얇은 입술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단정한 정복을 끔찍하게 더럽히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사령관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강진우 준장이 맹수처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내 신성한 지휘소 앞에서 민간인 정치 몰입애가 감히 군복을 입은 내 소중한 부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다니. 오늘 아주 제대로 미쳐 날뛰는 늙은 똥개 한 마리가 제 발로 지옥을 찾아왔군. 강진우의 어두운 눈동자에는 그 어떤 자비도 찾아볼 수 없는 맹렬하고 잔혹한 살기가 뚜렷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강진우의 차갑고도 압도적인 조롱의 안희원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기가 막히다는 듯 흉악한 코웃음을 크게 쳤다. 내 놈이 바로 그 천방지축으로 미쳐 날뛴다는 새파란 낙하산 준장 새끼로구나.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안다면 당장 무릎을 꿇고 구속된 조 회장과 황 소장을 내 눈앞에 온전하게 대령해야 할 것이다. 안 의원은 자신이 가진 절대적인 정치적 권력이 이 젊은 사령관의 숨통을 단숨에 조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만약 내 명령을 거역한다면 너희 특수전 사령부의 내년 예산을 전부 반토막 내버리고 내 놈의 별을 당장 뜯어내어 불명예 제대시켜 버릴 테니 알아서 기어라. 안 의원의 비열한 협박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바닥에 쓰러져 피를 닦아내던 윤중이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켜 세워 사령관을 맹렬히 보호하려 들었다. 사령관님은 부패를 척결하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의원님 같은 썩은 정치인이 함부로 모욕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급 장교의 당돌하고 용기 있는 반항에 안 의원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옆에 서 있던 흉악한 인상의 덩치 큰 경호실장에게 잔혹한 눈짓을 보냈다. 저 건방진 계집애의 주둥이를 당장 박살내버려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호실장이 무자비한 주먹을 쥐고 윤중이의 안면을 향해 맹렬하게 쇄도했지만 그의 거친 주먹이 윤중이의 얼굴에 닿기 직전 강진우의 몸이 마치 번개처럼 눈부시게 번쩍이며 그들 사이로 완벽하게 파고들었다. 눈으로 찾기조차 불가능한 707특임대의 전설적인 실전 근접 격투술이 그 좁은 복도에서 무자비하게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강진우는 경호실장의 두꺼운 팔목을 정광석화처럼 낚아채어 관절의 역방향으로 끔찍하게 꺾어버린 뒤 곧바로 묵직한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대포알처럼 강타해버렸다. 크아악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름 끼치는 절규와 함께 거구의 경호실장은 허공에 붕 떴다가 대리석 바닥으로 볼품없이 나뒹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단숨에 완벽하게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단일 초 만에 벌어진 압도적이고 비현실적인 무력 앞에 안 의원은 사시나무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고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미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백지장처럼 변해버렸다. 이 미친 군바리 새끼가 감히 국회의원의 경호원을 폭행해. 너는 이제 국회 모독죄로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차가운 감방에서 비참하게 썩어 죽게 될 것이다. 안 의원은 최후의 발악으로 정치적 권력을 운운하며 악을 썼다. 강진우는 바닥에 뒹구는 거구의 경호원을 가볍게 밟고 넘어가며 극도의 두려움에 떠는 안 의원의 고급 넥타이를 거대한 맹수처럼 단숨에 틀어쥐고 그를 차가운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국회의원의 그 알량한 불면책 특권이 엄격한 군사 통제 구역에 불법으로 난입하여 군인을 폭행한 끔찍한 안보 테러범에게도 적용될 것이라 멍청하게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 놈은 이제 고귀한 정치인이 아니라 그저 국가를 위협한 역겨운 현행범일 뿐이다. 강진우의 무자비하고 단호한 선고가 복도를 묵직하게 울렸다. 이거 놔라. 내가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한 통만 걸면 너 같은 총구석 준장, 나부랭이는 당장 모가지가 날아갈 줄 알아라. 안 의원이 숨을 헐떡이며 발버둥을 치자 강진우는 오히려 소름 끼치는
조소를 흘리며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어 어떤 기사의 링크를 안 의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장관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비자금 장부가 메인 뉴스를 장식한 훌륭한 꼴이나 먼저 감상하시지. 강진우가 보여준 화면에는 안 의원이 태성물산 조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불법 뇌물을 받고 불량군납 장비를 묵인해준 충격적인 물증과 비밀 녹취록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간계를 물 메인 속보로 대서특필되어 붉은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다. 네가 아까 사령관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기 정확히 10분 전에 내가 직접 방첩사와 언론사에 내 놈의 모든 썩은 자료를 친절하게 뿌려주었지. 이제 넌 정치적 생명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숨통마저 완벽하게 끊어진 것이다. 절대적인 권력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안 의원의 눈동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절망과 경악으로 끔찍하게 뒤집혔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볼품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아, 안 돼. 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권력과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어. 제발 살려주게 강 사령관. 내가 그동안 받은 돈의 절반, 아니 전부를 줄 테니 제발 기사만은 막아주시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배를 불리고 부하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쓰레기에게 베풀 자비는 이 군대에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다. 헌병대는 지금 즉시 이 국가 반역자 새끼를 초병 폭행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지하 영창에 아주 깊숙이 쳐넣어라. 강진우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무장 헌병들이 번개처럼 들이닥쳐 오열하는 안 의원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버리고 차갑고 무거운 은비 수갑을 가차없이 채워버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세 정치인이 새파란 장군의 호통 한 번에 벌레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짐짝처럼 끌려가는 경이롭고도 믿을 수 없는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던 부대원들은 억눌렸던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완벽한 사이다를 맛보았다. 강진우는 안 의원이 절규하며 끌려간 후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아 이 모든 기적 같은 상황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 윤중이에게 다가가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손길을 조용히 내밀었다. 괜찮은가, 윤중이. 부당한 권력과 폭력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군인의 본분과 상관을 지키려 한 너의 그 고결한 용기에 지휘관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 강진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윤중이는 벌떡 일어나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리며 목이 터져라 대답했다. 사령관님을 모시고 이 정의로운 부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제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벅찬 영광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성역 없는 강진우 준장의 칼날 앞에서는 부패 장성도, 거대 기업의 회장도, 심지어 막강한 권력을 쥔 국회의원조차 추풍낙엽처럼 비참하게 쓸려간다는 통쾌한 사실에 온 국민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강진우는 쏟아지는 언론의 찬사와 정치권의 두려운 시선을 묵묵히 뒤로 한 채 오직 부대의 전투력 향상과 병사들의 복지에만 전념하며 전설적인 707특임대의 위상을 매일 새롭게 하늘 높이 드높이고 있었다. 그날 밤 사령부 막사 안에서는 고된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강진우 사령관의 그 엄청나고 통쾌했던 국회의원 참교육 무용담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짜릿한 희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와, 진짜 우리 사령관님은 슈퍼히어로 그 자체 아니냐. 투스타도 날려버리고 재벌 회장도 감방에 쳐놓더니 이제는 국방위원장까지 멱살을 잡고 단숨에 구속시켜 버리시다니 진짜 미친 사이다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강한 자부심과 긍지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진우가 만들어낸 이 거대하고
정의로운 폭풍은 단지 특수전 사령부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군의 썩은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위대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하며 수많은 부패 간부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계급을 앞세워 병사들을 괴롭히거나 권력의 뒤에 숨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고, 군대는 마침내 본연의 숭고하고 성스러운 임무인 국가 방위와 전우회로 똘똘 뭉친 최강의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한 사령관실에 홀로 남은 강진우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군대뿐만 아니라 썩어빠진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수많은 악의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버리겠다는 서늘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아직 이 세상에는 힘없는 약자를 짓밟고 권력을 탐하는 쓰레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으니 나의 잎이 튀기는 사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화끈하고 통쾌한 참교육을 원한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라. 국방부 청사 깊숙한 곳에 마련된 군관민 합동특별재판정은 무거운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죄수복을 입은 박대령과 최중령,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황 소장과 안 의원, 태성물산 조 회장까지 모든 쓰레기들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초조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관 예우를 자랑하는 초대형 로펌의 막강한 변호인단을 대동한 채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한 비열하고 역겨운 최후의 발악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수십억 원의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 고용된 대표 변호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오만방자한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록 피고인들이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철저히 조작된 함정 수사이며 민간인 신분이 난 의원과 조 회장을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강진우 사령관의 강압적인 체포 절차를 문제 삼아 피고인들의 즉각적인 보석 석방을 파렴치하게 요구하며 재판장을 흉악하게 압박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재판정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특수전 사령부 준장 강진우가 압도적인 살기를 내뿜으며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은빛별과 가슴을 가득 채운 무공 훈장들은 재판정 안의 모든 불순한 공기를 단숨에 짓누르며 완벽하게 정화하는 듯했다. 강진우는 변호사의 얄팍한 변론 따위는 벌레의 날갯짓보다 못하다는 듯 가볍게 무시하고 수석 검사석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자신의 완벽한 변론이 무시당하자 분노한 대표 변호사는 강진우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디서 새파란 군인 나부랭이가 법을 우습게 알고 신성한 법정에서 오만하게 굴어. 당장 내 의뢰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직권남용과 불법 구금으로 내 놈의 그 알량한 군복을 당장 벗겨버리겠다. 하지만 강진우는 서늘한 맹수의 눈빛으로 핏대를 세우는 변호사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무자비하고 잔혹한 조소를 조용히 흘려보낼 뿐이었다. 군복을 벗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놈이 옹호하는 저 썩어빠진 반역자 새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알량한 법지식으로 감히 군사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끔찍한 대역죄를 덮으려 하다니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군. 강진우는 서류 가방에서 피 묻은 기밀 문서와 붉은 도장이 찍힌 국가 1급 보안 서류들을 꺼내어 재판정 한가운데로 거칠게 흩뿌렸고 수십 장의 증거들이 변호사의 발밑으로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리며 엄청난 파국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경고를 날렸다.
저들이 빼돌린 불량 군납 장비와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해라. 저 쓰레기들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적국의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핵심 군사 기밀과 장비 도면을 고의로 팔아넘긴 천인공노할 국가 내란 및 여적죄의 주범들이다. 강진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끔찍하고 충격적인 진실은 무거운 재판정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지저대던 대표 변호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주워들었다. 문서에 적힌 명백한 간첩 행위와 적국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확인한 변호사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치며 자신이 변호하려던 자들이 단순한 부패 사범이 아닌 사형을 면치 못할 최악의 간첩임을 깨달았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이런 끔찍한 국가 반역 행위에는 절대 동조하지 않았소. 당장 이 쓰레기들의 변호를 공식적으로 사임하고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살기 위해 황급히 재판정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유일한 구원줄이었던 변호사가 도망쳐버리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안 의원과 황 소장은 벼락을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안 돼, 우리가 간첩이라니. 그건 억울해. 돈을 받고 장비를 넘긴 것은 맞지만 그게 적국으로 흘러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단 말이다. 제발 살려줘. 그들의 구차하고 찌질한 변명은 메아리 없는 허공을 떠돌았고, 강진우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자비조차 완벽하게 메말라 있었다. 국민의 피눈물로 만든 무기를 팔아넘긴 순간부터 너희들은 이미 적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더러운 반역자 새끼들이다. 여적죄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오직 사형으로만 다스린다는 군형법의 엄중함을 내놈들의 그 썩은 뼈다귀에 영원히 새겨주마. 강진우는 단상 아래로 무섭게 내려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태성물산 조 회장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무자비하게 끌어올려 그의 귀에 대고 저승사자보다 더 끔찍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지옥의 선고를 직접 속삭였다. 이 참혹한 지옥도를 지켜보던 박대령과 최중령은 이대로 가다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라는 끔찍한 직감에 사로잡혀 강진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오열했다. 사령관님, 저희는 그저 저 위선자 새끼들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한 힘없는 말단 하수인일 뿐입니다. 저들의 숨겨진 비자금 금고 위치를 모조리 불 테니 제발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과거 부하들을 벌레처럼 짓밟던 오만한 장교들의 비참하고 꼴사나운 최후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과거 부하들에게 강요했던 그 잔혹한 지옥의 고통을 이제는 자신들이 평생토록 뼈저리게 되돌려 받게 된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으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부패한 반역자들의 끔찍한 몰락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간간이 전해지는 그들의 비참한 수감 생활 뉴스는 국민들에게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안태거리가 되어 강진우 준장의 사이다. 참교육이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완성되었는지를 매 순간 온 세상에 뚜렷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자신을 낙하산 샌님이라고 비웃으며 오만하게 군림하던 박대령과 썩은 간부들을 맨주먹으로 단숨에 제압하고 거대한 정치 권력마저 법의 심판대 위에 처참하게 무릎 꿇린 이 일련의 사건들은 군의 역사를 새롭게 쓴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강진우는 야상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텅 빈 훈련장 너머로 불어오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을 온몸으로 깊게 들이마시며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온전히 실감했다. 평화롭고 고요한 주말 저녁,
텅 빈 연병장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강진우 준장은 낡은 야상 점퍼를 걸친 채 사령관실의 큰 창문 앞에 서서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악당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부대를 완벽하게 정화해온 험난하고 짜릿했던 참교육의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며 가슴속에 묵직하고도 벅찬 성취감과 말할 수 없는 깊은 뿌듯함을 가득 안겨주고 있었다. 가장 썩어 빠진 쓰레기들을 단숨에 쳐내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이 신성한 부대를 가득 채우고 있군. 하지만 나의 이 피 끓는 참교육 사냥은 여기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다. 강진우는 빈 커피잔을 탁자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며 어둠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도시 불빛들을 향해 날카롭고 서늘한 맹수의 눈빛을 한 번 더 무섭게 번뜩이며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을 강렬하게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 속에는 여전히 권력과 돈을 무기 삼아 힘없고 선량한 약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역겨운 벌레 새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숨어 기생하고 있으니 나의 주먹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 렌즈를 정확히 응시하더니 마치 모니터 너머의 시청자들과 직접 눈을 맞추듯 한치의 흔들림 없는 강압적이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의 말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숨막히는 고구마 같은 세상 속에서 쓰레기들을 단숨에 쓸어버리는 나의 이 무자비하고 통쾌한 사이다. 참교육 특수작전에 앞으로도 계속 동참하여 가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라. 강진우는 피식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화면 아래쪽을 강렬하게 가리켰다. 지금 당장 영상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차없이 내리찍어 다음 심판의 날이 밝아오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 정의로운 전선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란다.